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참 수급의 방향에 따라 지수도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샀을지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들 따라 한번 사봐도 될지 안 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종목 먼저 압축했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SK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꼽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3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닛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역시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흐름도 볼 텐데요. 또다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기관이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기관이 찜하고 있는 상황이죠. 1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제약주인 ST팜의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도 동반해서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는 좀 엇갈려요. 지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루닛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강한 상승, 현재 13% 오름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밖의 종목들도 각각 2%씩 오름권을, 현대차가 5%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종목을 먼저 만나봤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따라서 살지 말지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영일리서치의 최진옥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힘차게 월요일을 좀 출발해 보고 싶었는데 지수가 영 우리의 준비를 따라주진 않습니다만 준비를 잘한 만큼 또 대응도 힘차게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으로 다시 한번 압축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루닛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따라 사봐도 된다라고 보셨을지 궁금해요. 한 줄 평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조금 지쳤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이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꽤 올려잡고 있어요. 지난해도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올려잡은 회사가 어딘가 보면은 5손가락 안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꼽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도 HBM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 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쳤다 느낌표가 아니라 지쳤다 이게 눈웃음 이모티콘일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가지고. 지쳤다 이제 포기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쳤다 언제 갈 거냐 저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은 눈높이를 좀 원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눈높이에 충족하진 못했어도 그래도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숫자로 좀 증명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주가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건 기대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뭐 애플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 트렌드에서 이 새로운 트렌드인 AI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HB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참 외국인들이 안 도와주면 기관이 또 그렇고 또 기관이 도와주면 외국인이 또 빠지고 참 이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은 좀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좋다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이 상황상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지수 전체에 대한 공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종목에 대한 또 선물 매매로 이용하는 좀 거래 대금이 많다 보니까 더 가야 할 자리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거나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쪽은 여전히 올 한 해 계속 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느낌표가 아니라 주가가 생각만큼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였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최진옥 본부장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HBM3 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라고 주셨습니다. 역시나 같은 포인트를 좀 짚어주고 계신데요. 시장의 이 장밋빛 전망하고 주가가 맞물려서 어떻게 올라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낸드 사업부 쪽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D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 전환을 좀 빨리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일단은 중익 사이클에 일단 좀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좀 저는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D램 판가 부분들도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인 수준이긴 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좀 낸드 사업부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적 기조 효과가 충분히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주가 상승 모멘텀 부분들은 계속 좀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HBM 쪽에 대한 3 효과 부분들하고 좀 필두로 오히려 지금 D램5에서 좀 아웃퍼폼 현상들이 계속 지속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좀 중익 사이클이 충분히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추이를 봐도 일단은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추이들이 꾸준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 쪽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역성장까지도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오픈이 되어 있는 이슈들이다 보니까 1분기 이후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사업부 부분도 그렇고요. D램 쪽도 계속해서 좀 기조 효과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주가의 저점은 계속 우상향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더 빠질 자리가 좀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좀 빠질 자리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은 없으신 분들,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중 확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조만간 또 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팻말 준비했고요. SK하이닉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괜찮은 자리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시죠. 엇갈렸습니다. 타이밍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최진욱 본부장님,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 SK하이닉스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돌려보기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루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유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의료 AI 기업으로는 최초로 또 다른 분야의 도전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아쉬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번 선택이 좀 아쉽다라는 의미로 해석할까요? 일단 조금 속이 보이는 듯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겉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마 루닛은 이 인터넷 뱅크 안의 상품 중에 보험 상품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높게 드러냈다라고 저는 표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루닛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뭐 물론 이게 나중 가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글로벌 1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하게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 시점에 이종 산업 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증자에 대한 이 물량들에 대한 이 소화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고, 그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동안 이제 기대했었던 만큼의 어떤 성과를 좀 내보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성과보다는 조금 다른 유형의 뉴스가 나온 이 부분은 저는 다소 아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0만 원 넘은 가격대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이 기업 좋다는데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지를 좀 보여줘야, 시장에 이제 신뢰를 보여줘야 이것들이 나중에 좀 시너지 효과가 돼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지금 당장의 이 뉴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금도 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호재와 악재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부담이 있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관련한 1심 선고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원은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승계 목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프로젝트 G라고 불리죠. 삼성의 사전 승계 문건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일단은 힌트가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1심 선고는 3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다 보니까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최종 내용 판결 전해 드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룹사의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루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다소 선택과 집중이 아쉽다라고 했고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에 이어서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인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대에 걸맞는 외형 성장을 확인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과거의 외형 성장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기대에 걸맞는 외형 성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루닛이 외형 성장 폭을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분들한테는 보여준 상황이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담겼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대만큼의 외형 성장 부분들이 나와주지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외형 성장을 확실하게 루닛이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김태성 부장님이 최근 좀 이슈 부분들 좀 다뤄줬었는데 사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AI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유일한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또 유방 전문 기업이죠. 볼파라 헬스를 지금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현금으로 전부 다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면은 인수가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볼파라 헬스 인수 효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 본격화가 올해 또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진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올해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루닛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기대감만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눈높이 부분들이 높아져 있는데 이 눈높이를 따라서 계속 루닛이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저는 올해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루닛 같은 경우를 현 시점에서 내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저는 좀 아직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좀 외형 성장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에서의 확실한 실적, 숫자로 좀 증명을 이미 과거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됐고요. 자, 그럼 팻말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될지 안 될지 의견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된 루닛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도 어떤 종목을 샀는지 두 종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인데요. 먼저 잘 가는 현대차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속도 조절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주가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십니까? 일단 오늘 또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언제나 가속은 옳지 않죠. 적절한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에서는 80km는 이상 가되 100km는 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또 30km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도 또 갈 때 가면 좋지 않습니까? 갈 때 가면야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존 주주들만 모시고 가는 건 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도 조절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기아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신 이제 현대차, 기아보다 부품주 쪽 단에서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은 현대차에 대해서 3번째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관되게 부품주 쪽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실제로 부품주가 좀 동반해서 흐름을 잘 가지고 있잖아요. 옥석 가리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부품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채널을 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진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올해 실적 호조세는 지속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실적 잘 나오는 거야 알고 있고요. 다만 피크아웃 우려는 그럼에도 늘 공존했잖아요. 그렇죠. 이 우려 좀 집어넣어놔도 될까요?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 이제 완성차 시행업 업체들 보면은 여태까지 주가 움직이는 향방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저 PBR주들에 대한 테마성이 좀 부여가 되면서 일단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AI 쪽 관련한 이슈가 지금은 좀 불거진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완화 기조가 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시그널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김태성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자리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이게 신규분들한테는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자리일 수는 있는데 그간 계속해서 종목 데이터를 좀 돌려보면은 항상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또 한 번의 상승이 좀 들어와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자리가 좀 너무 높은데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기조가 꺾이지가 않고 거래대금들이 계속 터지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밑에서 물량을 계속 매수세로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올해도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거고 그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유리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성장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기술력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없으시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충분히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 그렇죠. 이제 돌파 매매 딱 그 구간을 넘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팻말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사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 다 지금 많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보니까요. 방금 전에 시가총액 5위까지 달성한 현대차예요. 지금 하늘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면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지금은 단편적인 얘기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할지 고민인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신규 진입에 대한 X 의견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품주라는 대안도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 돌파 매매 코멘트 주시면서 네네. 약간 지금 자리에서 매매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듯한 네네. 가운데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걸로 이제 강한 종목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에 비례해서 이제 같이 조정을 받은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4분기까지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과연 그들이 말한 목표를 얼마만큼 이제 달성을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투자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LG화학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쪽은 일단은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지금 개선돼야 될 폭들이 좀 많은 상황. 그런데 이거는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기업들 혹은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밸류 기업들이 다 가지고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좋은 현재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언제 이제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이제 시간적인 기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실적으로 증명해보자라는 LG화학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업황의 회복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회복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저는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저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LG화학이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지금은 좀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정확한 바닥이냐는 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분명히 안 좋을 부분들이 있고요. 그만큼 수요 부진 여파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운임 상승 부분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기 또 최근에 아시아 쪽에 대한 납사 가격까지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LG화학 쪽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지지를 좀 확실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바닥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업황 회복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팻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구간 매수 괜찮을까요? 네. 바닥이라고 말씀하신 김태성 본부장님은 O,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 최 본부장님은 X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선 코멘트까지 저희가 방송으로 다시 나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 분간의 인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